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올해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인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부대 행사로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가 개최되는데,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이 회의에 중국이 직접 참가한다고 지난 5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번 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소의 심정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국제사회의 압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참석하는 것인데요. 국제사회는 왜 중국에게 강력하게 이번 회의 참석을 요구했을까요?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서부 진출을 위해 카자흐스탄에서 처음으로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제안한 일명 1대1로는 올해로 벌써 1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1대1로 프로젝트에 모두 150여 개 국가와 32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이 업적을 올해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중국의 존재감을 전 세계에 과시, 다시 한번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모습을 연출할 예정인데, 최근 여기저기서 이에 대한 부작용들이 속출하면서 중국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파키스탄은 오랜 우방국이며 중국이 인도양으로 나가는 통로이자 1대1로 프로젝트의 핵심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 특별히 친구가 없는 중국에게 파키스탄은 유일하게 마파를 해준 고마운 친구이자 왕따를 벗어나게 만들어준 형제국가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의 플랫폼에는 파키스탄 사람들이 중국인들에게 얼마나 우호적인지를 보여주는 영상들이 차고 넘치며, 파키스탄 현지에 가서 중국에 대한 반응들을 직접 찍은 영상들은 압도적인 조회수를 자랑합니다. Do you like China? China is my best country because it's my friend. Best country. Wow. Oh my God. Thank you. I'm from China, no Korea. Thank you. I'm from China. Oh, Thank I you. love it.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에 위치한 과다르항은 전략 요충지로 통합니다. 아라비아해에 면한 과다르항은 석유가 풍부한 중동과 석유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중국 등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 요충지이자 아라비아해와 인도양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사기지 역할도 가능한 곳입니다. 중국이 2013년부터 중국 서부에서 파키스탄 남부까지 약 3,000km 구간에 도로와 송유관 등을 건설하는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일명 CPEC의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현재 중동산 원유를 말라카협을 지나는 12,000km의 대장정을 거쳐 들여오는데, 만약 이 원유를 과다르항을 통해 운송하게 되면 12,000km의 거리를 2,395km로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혹시나 모를 미국의 말라카협의 통제로 원유가 자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은 이를 위해 파키스탄에 약 56조를 투입하여 국가 기본시설인 철도, 도로, 송유관, 교량 등을 지어주고 차관까지 빌려주는 대가로 파키스탄으로부터 이 과다르항 운영권을 40년간 확보하였습니다. 개도국들의 국가 기초시설을 깔아주고 차관을 주는 대신 그 나라의 항만 등 주요 시설 운영권을 독점하는 이 1대1로 사업이 극악한 이유는 바로 철저하게 차이나 스탠더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차이나 스탠더드는 해당 공사에 반드시 중국산 기자재만을 쓰고 중국 업체가 중국인을 고용하는 등 공사를 맡으며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개도국들이 선진국이나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관을 제공받기 어려우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중국이 제시한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우니 제2금융권이나 사채 등 고금리 상품을 쓸 수밖에 없으니,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1대1로 사업은 사실상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고리대금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낚인 나라들은 대부분 개도국과 저개발국,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로 현재 대부분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데, 파키스탄 역시 중국에게 빌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실상 채무 불이행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2020년부터 과다르항을 비롯한 1대1로 건설 현장에서 이를 반대하는 파키스탄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사를 해도 현지인을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 업체 옆에만 풀리고, 정작 파키스탄은 국가부도로 빠지고 있으니 이를 보다 못한 국민들이 1대1로 사업 반대를 외치며 거리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중국 당국이 파키스탄에게 압력을 가하자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파키스탄 정부는 과다르항 지역 중국인들을 보호한다는 이유 하에 주변에 총 20km 길이의 철책과 검문소를 설치,
이로 인해 현지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불편해졌을 뿐 아니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오로로 수입마저 줄기되자 인내력을 잃어버린 시민들이 중국인들은 물러가라며 대규모 시위 사태로 전면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대만의 삼립뉴스는 지난 1월 사태의 심각성을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中国的一带一路又把一个国家给惹恼了，这次是巴基斯坦，当地爆发了大规模抗议，甚至还要求中国的公民要离境。那中国的一带一路的投资呢，在巴基斯坦最南端，这里在哪个地方呢？地点是瓜达尔，这里新建了瓜达尔港哦。 지난 1월 5일 외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영상을 보면 수많은 인파들이 과다랑 인근에 모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정확한 수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이를 막으려는 파키스탄 군인들조차 역부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현지 언론은 시위대가 과다랑 주변의 10개 유류창고와 13척의 유류선을 공격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시위대가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철수를 주장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과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공격으로 인해 파키스탄의 군함도 피해를 입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내용을 전하는 중국 언론들의 기조는 좀 다른데요. 먼저 지난 1월 8일 덩신 왕은 과다랑 시위 이후 파키스탄이 중국 정부에 새로운 약속을 전했다. 1월 10일 왕이 뉴스는 과다랑 시위에서 중국인 철수를 외치고 있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이제 약속을 이행할 때가 됐다라는 제목으로 봐 전혀 스탠스가 다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시위의 내용보다는 일부 약간의 잡음은 있지만 파키스탄 정부가 이를 잘 해결했고 중국과의 1대1로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중국 당국에 보여 양국 간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기조로 뉴스를 전해 보는 이들은 현지 상황이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밝은 미래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볼까요? 정직하지 못한 일부 기자들이 늘 중국과 파키스탄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지.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은 중국과 더 가까워지려고 할 텐데 누가 이런 유언비어를? 회방꾼들은 중국과 파키스탄 관계가 악화되기를 간절히 바랄 거야. 물론 그들의 뜻대로 되진 않겠지만. 먼저 파키스탄의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그리고 1대1로 완성시킵시다. 파키스탄과 우리의 우정은 단단합니다. 저런 유언비어 믿지 마세요. 왜 군대를 보내서 보호하지 않지? 우리가 주둔할 합리적 이유가 없을까? 중국군을 주둔시켜서 과다랑을 보호한 후 군사기지를 세우자. 그런데 파키스탄 정부는 뭐해? 서방 매체들은 원래가 불량한 것들이라 늘 중국과 파키스탄을 갈라놓으려 하거든. 이 혼란의 뒤에는 분명히 미국이 있을 거야. 우리 중국인들이야말로 세계의 평화와 발전과 우정을 가져다주고 있잖아. 파키스탄이 1대1로 때문에 중국에 진 빚은 약 28조입니다. 이를 갚지 못해 작년 11월 2일 파키스탄 총리는 북경을 방문, 시진핑 주석에게 지원을 호소, 중국 정부로부터 약 9조의 차관을 또 받았습니다.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인데 IMF의 구제금융 금리가 연 2%인 반면 중국은 연 5%가 넘는 금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1대1로를 부채의 함정이라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나라를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는 중국 당국의 이런 방식은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